고양이에게 채식은 범죄다. 채식 위주로 한 고양이들이 더 오래 살았다. 생존율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얘네들이 제일 좀 일찍 죽은 군이긴 했어요. 개와 고양이는 육식동물목에 속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서는 강아지는 잡식성 그리고 고양이는 완전 육식성 동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같은 경우는 잡식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육식 또는 완전한 채식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밝혀진 반면 고양이는 여전히 완전한 육식, 채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궁금증을 자아낸 건 가끔씩 고양이들 영상 중에서 채식을 하는 고양이들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명한 저널인 British Veterinary Association의 조시 로앱이라고 하는 에디토리얼께서는 조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양이에게 채식은 범죄다. 한 가지 더 찝은 점은 뭐냐면 비건 시기를 하는 사람의 3분의 1에서 본인의 강아지에게 비건 시기를 급여하더라 라는 점이에요. 이번 주제는 식물 기반 시기를 섭취한 고양이들은 과연 건강한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육식을 하는 고양이들과 채식을 하는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봤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1026마리의 고양이와 그 보호자분이 참여를 한 이번 데이터는 육식 위주로 한 고양이군, 채식 위주로 한 고양이군, 그리고 육식과 채식을 같이 급여한 고양이군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그래프를 먼저 봤어요. 육식 위주로 하는 아이들은 빨간색 선으로, 그리고 채식 위주로 하는 고양이들은 초록색 군으로 표시를 했고요. 육식과 채식을 같이 하는 아이들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생존 그래프는 아니지만 조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채식 위주로 한 고양이들이 생존 그래프가 더 길게, 즉 더 오래 살았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데요. 채식과 육식을 같이 하는 군이 오히려 생존 그래프가 더 짧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한 표입니다. 여기서 각 그룹 간 발생했던 질환들의 비율을 표시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각 그룹 간 질환의 발생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제가 조금 흥미롭게 봤던 건 소화기 증상과 간 질환이 생긴 비율이에요. 전체 고양이의 대략적으로 10%의 비율 정도가 소화기 및 간 질환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육식군의 경우는 무려 13%에 달하는 고양이들이 소화기나 간 질환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채식군의 경우는 2.6%, 매우 큰 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소화기 증상이나 간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채식군에서는 좀 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워요. 신장 질환의 발생 비율이 육식군의 경우는 4.7%, 채식군의 경우는 0.9%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은 살짝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비만 발생 비율이에요. 육식군의 경우는 9.6%에 달하는 비만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채식군의 경우는 6%에 그치고 맙니다. 이렇듯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질환의 양상이 약간은 다른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에서도 이런 게 적용이 될까? 사람에서는 어떤지 찾아봤더니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도 어떤 특정 질환들은 비건군에서 더 발생 확률이 낮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데이터는 보호자분들한테 어디서 이런 영양학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일단 육식군의 경우는 크게 거스를 게 없어요. 수의사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식군의 경우는 양상이 좀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었어요. 육식군에서는 70%에 달하는 수의사에서 조언을 얻는 비율이 비건군에서는 47%에 그치고 말아요. 그렇다면 채식군에서 정보를 얻는 곳은 바로 어디냐? 인터넷과 미디어입니다. 채식군에서는 무려 88%에 달하는 비율이 인터넷과 미디어의 정보를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결론입니다. 채식 기반으로 하는 시기는 고양이에게 영양학적으로 충족하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영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완전한 식품을 만들기에는 채식만으로 하는 건 매우 어렵고 동물에게서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우린이나 각종 비타민 아니면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식물 성분에서 채취한 지방산의 경우는 동물에서 채취한 지방산에 비해서 생체 이용률, 다르게 말하면 먹은 양에 비해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세 번째 그룹 식이 자체는 채식 위주로 하되 부족한 영양분들을 간식이나 아니면은 영양제 같은 걸로 보충을 해준 그룹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생존율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제일 좀 일찍 죽은 군이긴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채식 왜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육식 동물에게 채식을 급여하는 움직임은 실은 산업동물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 아메리칸 엘리게이터, 미시시피 악어라고도 부르죠. 얘네들한테 실험적으로 채식 위주의 단백질을 급여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해봤어요. 그 결과 생각보다 채식 위주의 단백질도 급여할 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미국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은 동물 사육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흔히 ESG라고 알려져 있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연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돼지나 소, 이러한 산업동물들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탄소 배출의 량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이러한 채식을 급여하는 것, 오늘 본 데이터로 봤을 때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는 알려져 있고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매우 숭고한 행동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러한 채식 식단 자체로 고양이에게 완전한 식단을 꾸려주는 건 아직은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채식 위주의 식단이 고양이에게 얼마나 안전한지 아직까지 나타난 데이터들로만 봤을 땐 숫자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 채식 위주의 식단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면 이에 기반한 더 완벽한 고양이를 위한 채식 사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